고기는 잘 구워 먹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양념 좀 강하게 해야 맛있죠. 하룻밤 재워야 더 부드럽죠.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기를 재우는 방식 혹시 몸에 독이 되는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가 고기를 재우는 건 단지 맛을 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를 돕고 기름기와 잡내를 줄이는 일종의 전처리 과정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못된 재료를 쓰거나 상온에서 방치하거나 심지어 플라스틱 통에 재운다거나 심하게는 양념에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조합을 쓰게 되면 그 고기는 맛있게 구워 먹는 보양식이 아니라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위험한 독성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고기 재우기의 실수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재워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검증된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양념엔 역시 간장에 설탕이지. 단짠단짠, 그게 진리야. 맞습니다. 실제로 가장 흔하게 쓰는 고기 재우기 양념이 바로 간장 설탕 조합입니다. 불고기, 제육볶음, 갈비 양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 조합 한 번쯤은, 아니 수십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합이 불 위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 제조 공장으로 돌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50대 여성. 늘 가족을 위해 달큰한 간장 양념 불고기를 직접 만들어주는 걸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고기는 얇게 썰고 간장에 설탕을 듬뿍, 마늘이랑 배즙도 넣고 하루 종일 재워서 센 불에 빠르게 볶아내면 남편과 아이들이 감탄을 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는 두통, 피로, 그리고 잦은 소화불량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간 기능 저하, 혈액 내 AGES 농도가 정상인의 3배. 바로 이 여성은 고온 조리된 당류 단백질 음식을 수년간 섭취하면서 노화촉진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 설탕은 120도 이상에서 가열되면 카라멜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간장의 아미노산과 만나면 당화체 종산물이 생성됩니다. 이 당화체 종산물은 세포의 노화를 가속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며 당뇨병, 치매,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고기를 센 불에 조리할수록, 즉 고온의 철판, 프라이팬, 숯불에 올릴수록 이 반응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국식품과학회지 논문에서는 간장 설탕 양념을 한 고기를 200도 이상에서 구웠을 때 당화체 종산물 수치가 조리 전보다 2.5배 이상 상승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물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 경화를 유도하고 뇌혈류 장애, 심근경색,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매주, 아니 주 23회씩 가족에게 먹이고 계시진 않나요? 맛있자고 넣은 그 한 숟갈의 설탕. 우리 아이들의 세포를, 부모님의 심장을, 나 자신의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기 재울 땐 키위나 파인애플을 갈아서 넣어야 부드러워져요. 이 조언, 요리책에도 나오고 요리 유튜브에서도 자주 추천하죠. 맞습니다. 파인애플엔 브로멜라인, 키위엔 액티니딘이라는 단백질분의 효소가 들어있어 고기의 결합 조직을 빠르게 풀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좋은 성분이 맛있는 식감을 넘어 건강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면요. 실제로 한 시청자 사연입니다. 요리 연구가의 레시피를 보고 키위를 듬뿍 갈아서 고기를 재워봤다는 한 40대 여성. 식감은 정말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았지만 식사 후 30분 뒤 심한 복통과 구토, 응급실까지 실려가게 됩니다. 원인은 지나친 단백질 분해로 인한 위 점막 손상. 즉, 너무 잘게 분해된 단백질이 오히려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위벽을 자극해 위염, 장 트러블을 유발한 겁니다. 농촌진흥청의 실험에서도 키위즙에 고기를 2시간 이상 재웠을 경우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되며 영양소 흡수율 저하와 소화기 자극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분해된 고기는 고온에서 조리할 때 이미 단백질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탄화가 빨리 일어나고, 여기서도 역시 벤조피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던 친절한 재료가 오히려 여러분의 위장, 건강을 공격하고 발암물질 생성량까지 높이는 역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위, 파인애플은 1530분 이내로 짧게 재우세요. 즙 상태로 고기에 직접 닿게 하지 말고 겉에만 살짝 바르고, 조리 전에는 반드시 키위즙을 닦아내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부드러운 육질을 얻으려다가 위장 질환과 소화장애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기를 요리하기 전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생고기 상태 그대로 양념에 재워두는 것입니다. 고기를 사오자마자 바로 양념을 묻혀 냉장고에 넣어두는 일이죠. 하지만 이 방식이 당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고기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등이 있죠. 이 균들은 생고기 표면에서 빠르게 번식합니다. 특히 고기의 겉면을 씻지 않고 바로 양념에 재우면 그 양념은 균의 번식에 오히려 영양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양념장 안에는 당분, 간장, 과일즙, 심지어 유산균이 들어간 재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분은 균의 증식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죠. 게다가 고기의 단백질과 접촉하면서 박테리아가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재우는 동안 냉장 온도가 정확하지 않거나 상온에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해도 우리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기에 양념이 진하게 배이면 특유의 발효 냄새 혹은 변질된 고기 냄새가 감춰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충분하게 익혀 먹는 경우 살모넬라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통, 구토, 설사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는 이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재우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고기의 표면을 키친타월로 꼼꼼하게 닦아 수분을 제거하고 가능하면 흐르는 물에 살짝 헹군 뒤 마른 천으로 다시 닦아주세요. 둘째, 양념을 하기 전 최소한 30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여 고기의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균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재운 고기는 2일 이상 보관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조리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중독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고기의 풍미도 살아납니다. 양념 속 과일 효소나 간장의 염분이 고기의 겉면만 부드럽게 감싸게 되고 내부까지 고르게 스며들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의 고기를 즐길 수 있으면서도 안전까지 챙기는 현명한 조리법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고기를 재울 땐 꼭 생고기 그대로 양념하지 말 것, 이 한 줄을 기억하세요. 당신과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고기를 양념에 푹 담가 냉장고에 며칠씩 보관해 두는 분들 꽤 많으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 미리 고기를 재워 놓으면 언제든 꺼내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어서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오래 재워둔 고기가 정말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심지어 냉장 상태라고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고기 속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오래 재워두면 표면뿐 아니라 고기 깊숙한 곳까지 단백질 분해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밀류라는 질소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아민은 자체로는 무해할 수 있지만 고기의 질산염 성분 그리고 조리 시 고온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확정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양념에 들어있는 마늘, 생강, 간장, 설탕, 고추장 등이 이런 발암물질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간장과 발효된 된장 성분은 니트로사민 형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고기를 3일 이상 재웠을 때 1일 보관군보다 발암물질 검출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의 조직은 물러지고 표면은 끈적하게 변하며 육즙은 빠져나가 풍미는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고기 본연의 맛과 건강 둘 다 잃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무서운 포인트.
오래된 고기를 요리해도 겉보기에는 맛있게 익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념의 색과 향 때문에 심지어 상한 고기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만들어주죠. 이런 음식이야말로 위장 속에서 천천히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기를 양념에 재운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48시간 이상 장기 보관이 필요할 경우 냉동 보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조리 하루 전에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고기를 재우기 전 고기와 양념을 따로 보관하고 조리 직전에 버무리는 방식도 발암물질 생성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리하면 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맛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아는 습관 하나가 암, 위장장애,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저 고기를 며칠 더 재워뒀다는 이유로 우리 몸은 점점 천천히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기를 재운다는 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건강을 설계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고기를 재워뒀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색이 너무 선명하고 붉다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게 보기엔 싱싱해 보일지 몰라도 알고 보면 산화방지제나 질산염 계열의 첨가물이 고기 표면에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육업계에서 일부 가공육이나 냉장육에 질산나트륨 나에노 같은 보존제를 사용하는 경우 고기가 빨리 변색되지 않고 오래 싱싱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성분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도 니트로사민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결합해 그 유해성이 증폭되는데 우리가 재운 고기를 굽거나 볶는 순간 이런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고기를 간장이나 소금, 마늘, 양파 등에 재운다고 해서 이 물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겉면은 양념으로 감춰지더라도 고기 속에 머물러 있는 첨가물은 그대로 남아 조리 시 체내로 흡수됩니다. 이런 고기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간에 부담을 주고 위 점막을 손상시키며 대장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재울 때 고기 색이 너무 선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붉어 보인다면 한 번쯤 이 고기가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 혹은 어떤 처리가 된 것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고기 색만 보고 신선하다고 믿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틀, 3일 지나도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고기 재우기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양념을 해두면 고기가 상하지 않는다는 막연한 믿음이죠. 물론 간장이나 식초처럼 pH를 낮추는 재료는 어느 정도 항균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이고 표면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고기의 내부까지 침투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양념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같은 식중독균은 냉장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양념과 무관하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재워둔 고기 중 보관기간이 2일을 넘는 경우 38%에서 일반 세균수 기준 초과 사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기 내부에서 이미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고기를 섭취하면 급성 설사, 복통, 고열, 구토는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신장 손상이나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양념의 색과 향이 강해져 고기가 이미 상했음에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냄새는 괜찮은데, 색도 멀쩡한데 하고 그냥 조리해 먹는 것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재운 고기는 최대 24시간 이내에 조리하고 재운 후에는 반드시 4도 이하 냉장 온도에서 보관, 또 가능한 한 빨리 소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래 재운 고기가 더 맛있다는 통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재울 때 어떤 재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 간장, 설탕, 마늘, 후추, 참기름, 그리고 이것일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고기 재울 때 빠지면 서운한 재료 중 하나죠. 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 단맛을 배가시키는 아주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양파, 너무 오래 고기와 함께 담가두면 건강에 오히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파에는 뛰어난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풍부하지만 생양파가 고기와 오래 접촉하면서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의 산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고온 조리 직전까지 양파와 고기를 함께 오래 방치하는 경우 이 니트로사민의 생성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화학 반응은 서서히 일어나고 결국 우리가 구워서 먹는 고기 속에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에서도 고기를 재울 때 사용한 양파나 마늘을 구워서 먹는 것보다 따로 빼고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잡내 제거와 풍미 향상을 위해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장시간 재우고 나서 그대로 조리해버리는 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파 외에도 무심코 많이 쓰는 재료인 생강 또한 고기와 함께 너무 오래 재우면 일부 아질산염과 반응해 유해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강의 향과 효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리 직전 살짝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고기를 양념에 재울 때는 시간, 재료의 조합, 조리 방식까지 세심하게 따져야지 무조건 오래 재운다고 더 맛있고 건강한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고기를 양념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양념을 넣는 순서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섞어서 넣고 손으로 주물러 비벼버리는 방식 혹시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위장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면 어떠신가요? 고기 양념에는 대개 산성 재료와 염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식초, 레몬즙 같은 산성과 간장, 된장, 소금 같은 염분류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이게 되면 고기의 단백질 구조에 복잡한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이런 구조 변화가 단순히 맛이나 식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위장이 소화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고기의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미 산성과 염분으로 과도하게 경화된 단백질 구조는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변해버리는 거죠. 특히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고기 섭취 이후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속쓰림 증상까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조리 전 양념을 섞는 과정에서 기름을 제일 먼저 넣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을 제일 먼저 넣으면 고기 표면이 코팅되면서 이후에 들어가는 양념이 고기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결국 짜기만 짜고 맛도 밋밋한 속 빈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상적인 고기 재우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장 등 염분류를 먼저 넣어 고기의 기본간을 맞춘다. 둘째, 설탕이나 과일즙, 매실청 등 당류를 넣어 감칠맛을 더한다. 셋째, 양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 재료를 섞는다. 넷째, 참기름, 들기름 등 유성 재료는 맨 마지막에 넣는다. 이 순서를 지켜주기만 해도 고기의 맛은 물론 소화 흡수까지 훨씬 부드럽게 이루어져 위장을 덜 자극하는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나트륨 섭취량을 2030%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양념이 고기 안까지 잘 스며들면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그냥 맛있자고 하는 건데 예전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어라고 생각하셨던 고기 재우는 습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어 있었는지 새삼 놀라셨을 겁니다. 고기 재우는 건 맛을 위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건강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세균, 발암물질, 노화 유발 물질까지 이젠 고기 재울 때도 똑똑하게, 안전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팁,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